이렇게 악센트 줘서 해주면 안 돼요? 너무 소곤소곤이라. 9월 14일. 아니 그 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훈훈스쿨 허니쌤입니다. 오늘은 짝꿍쌤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짝꿍쌤입니다. 네, 우리 짝꿍쌤은 혹시 기억나는 좋은 스승님 있나요? 저희 선생님들이 제가 겪은 선생님들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네. 너무 교과서적인 발언 네, 아니에요? 네. 저희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지금이요? 지금 학교 다니는 거예요? 네. 솔직하게 해요. 혹시 보신다면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솔직하게. 네.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 다 좋은 분들이라. 네. 제게 요즘 좀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건 사실 하이큐. 하이큐. 네. 그 배구 만화 아닌가요? 배구 만화 아니에요. 배구 만화 아니에요? 도덕 교과서예요. 도덕 교과서예요? 네, 도덕 교과서. 왜 도덕 교과서예요? 소년들의 어떤 다양한 그런 고뇌와 네. 성장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존중, 배려, 소통 다 있습니다. 뭐 하이큐 홍보대사 이런 건 네, 아니죠? 제가 홍보대사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1998년도에 개봉한 명작이죠. 굿윌 헌팅을 함께 리뷰해 볼 건데요. 혹시 보셨나요? 네, 저 근데 엄청 옛날에 봐서 네. 고등학교 때 선생님 보여주셔가지고 잘 기억은 나요. 기억은 잘 안 나시고요. 좋습니다. 리뷰 시작하기 전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자면 주인공이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 그리고 죽은 시인의 사회로 유명한 로빈 윌리엄스거든요. 근데 맷과 벤은 이 영화 전에는 사실 무명 배우 생활을 계속 하다가 너무 영화사에서 자기들을 써주지 않으니까 이제 직접 극본을 써가지고 그거를 영화사에 제출했더니 수용이 돼서 자기들이 직접 출연까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 이제 20대였던 두 명은 뭐 아카데미 시상식 그리고 골든글로브 시상식 등에서 각본상을 휩쓸면서 이렇게 스타에 오르게 되는 굉장히 이야기거리가 풍부한 그런 영화입니다. 지금부터 짝꿍쌤과 굿윌 헌팅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그 세계 최고의 수재들이 모이는 공과대학 MIT죠. I also put an advanced Fourier system on the main hallway chalkboard. I'm hoping that one of you 이제 이 램보 교수가 수학자들도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는데 fortune 그 MIT의 청소부, 즉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 청소부 윌이 그 문제를 쉽게 풀어버리거든요. Sorry. What are you doing? Sorry. That's people's work. You can't graffiti here. Looks right. Come on. It's me. It's me, Will. Remember we went to kindergarten together? 전과가 굉장히 많아요.
네, 짝꿍쌤, 위를 보면 이제 명석한 두뇌, MIT 학생들도 못 푸는 수학 네. 문제를 척척 풀면서 이제 그런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지만 사실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 어릴 적 이제 양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고 부모님들에게 버려졌다라는 그런 네. 배경이 있긴 하거든요. 네. 짝꿍쌤은 윌처럼 혹시 어려운 가정 환경을 이제 가정 환경에 처해서 이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학생을 혹시 만난 적이 있나요? 저는 그렇게 지금 윌처럼 힘든 상황을 겪었던 학생을 만난 적은 없는데 그냥 주변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들었던 게 있어요. 예, 뭐 네. 그런 식으로 윌이랑 좀 비슷한 상황으로 이렇게 음. 어머님, 아버님이 따로 이렇게 아, 떨어져서 네. 조금 이렇게 이런 상황에 예, 학생이 방치돼 있어서 그런 점이 조금 힘들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긴 했거든요. 네. 네. 네, 정말 이런 경우에는 교사가 조금 지도하는 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이 많더라고요. 네. 이 윌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네. 이 트라우마가 결국 아동 학대에서 비롯되고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감정 조절이 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성향이 있고 여자친구로 사귀었던 그런 스카일라랑 또 그 외에 다른 사람들과도 정상적인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지 못하거든요. 이 트라우마가 작용하는 그런 영향이 꽤 클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교육이라는 게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네. 그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렸을 때 너무 충격을 크게 받아버리면은 마음에 벽이 네, 생기잖아요. 네, 가정에서 그게 안 네. 돼버리면 학교에서도 그 어. 참 어려운 거를 이제 많이 보잖아요. 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학교에서도 당연히 이어지고 이런 게 좀 누적되다 보면 크게 조금 그 아이가 위기에 빠진 상황이 생기니까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윌도 스카일라뿐만 아니라 랭보가 심리 치료를 해주려고 여러 선생님을 이렇게 보내거든요. 네. 근데 그 선생님들을 이제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찾아서 괴롭히면서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선수를 쳐서 그 사람과 나의 거리를 벌리는 느낌? 근데 학생들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어린 학생들도 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면 저 선생님이 나한테 접근해도 그래도 저 사람은 왠지 날 떠날 거야 라고 해서 쉽게 마음을 안 여는 것 같아요. 결국엔 그래도 저희들이 교사잖아요. 네.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항상 네. 고민이 많은데 짝꿍쌤이 생각하는 네, 방법. 저는 지금 제가 뭐 생각하는 거는 네. 결국 좀 진심은 통한다 약간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론적인 거는 많이 있지만 기술적인 측면은 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뭐 어떤 대화법을 써야 뭐 그리고 어떤 대화법을 쓰지 않아야 학생들이 더 다가올 수 있다, 친해질 수 있다 이런 건 많이 있지만 그걸 다 떠나서 그 학생을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선생님부터 들었다면 그게 다 학생한테 결국에는 전달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뭐 이렇게 그런 학생을 대하는 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도 고민을 해봐도 잘 모르겠긴 한데 이 정도의 이 상황은 아니었지만 윌인가요? 네, 윌. 윌 같은 학생은 아직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와 비슷한 학생들이랑 겪어봤을 때 제가 이런 방법도 쓰고 저런 방법도 써봤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뭐 길지 그렇죠. 않은 경력이지만 결국 어쨌든 제가 계속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결국에는 마음을 조금 열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떠올려본 구체적인 방법은 그 윌처럼 트라우마를 겪는 학생들에게는 자꾸 선택지를 제공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트라우마는 결국 내 삶이 타인에게 이제 쥐락펴락되는 그런 기분을 받기 때문에 계속 마음의 벽을 닫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교사가 이걸 너가 한번 선택해봐, 저걸 선택해봐 라고 해서 선택지를 제공해주고
걔들이 직접 주체적으로 그 선택지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까지 교사들이 기다려주고 또 선택했다면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또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제 트라우마가 없는 학생들에게도 그 방법을 써야 되지만 네. 트라우마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더 필요한 네.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Have a seat. 죽은 시인 사회로 Spoken to the judge, 유명한 and he's agreed to 로빈 release you. 윌리엄스죠. Making a 지금은 breakthrough 고인이 됐고 with a client. See you. Sean, Yeah. I think I got something interesting for you. How are you? No. Like art? Why'd she leave you? Was she, banging some other guy? If you ever disrespect my wife again, I will end you. I will fucking end you. 다른 사람들처럼 지금 이제 그 숀의 Time's up. 숀 교수의 그런 약점도 찾아내는 거예요. That this isn't fucking Skylar surgery, that the 여자친구 motherfucker 뭐야? stabbed me. You don't want to hear that shit, Skylar. Don't tell me you want to hear that shit. 트라우마가 있으면 잘 털어놓기 힘들 것 같아요. Don't you dare undermine what I'm trying to do here. Undermine? Because the first thing that happened to him, he was abandoned by the people who were supposed to love him the most. Like you're trying to fuck up me right now. I won't see you make him feel like a failure too. He 이렇게 won't 말하기 be a 쉽지 않을 것 failure, 같아요. but if you push him, Jerry, if you ride him. I am what I am today because I was pushed and because I learned to push 형식적으로는 할 수 You get 있지만 that? 이게 진심으로 반복적으로 하기 힘들잖아요. Experience with that. I don't know a lot. You see this? All this shit. It's not your fault. Look at me, son. It's not your fault. I know. It's not your fault. I know. No, you don't. It's not your fault. I know. It's not your fault. Right?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It's not your fault. Don't fuck with me, all right? Don't fuck with me, Sean. Not you.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I'm so sorry. 그렇게 이제 강해 보이고 세상과 타협할 것 같지 않아 보였던 이렇게 윌이 결국에는 마치 어린 아이처럼 울잖아요. 숀 교수님을 부둥켜 안고 짝꿍쌤께서는 좋은 선생님의 필요 조건으로 숀 교수처럼 아이들에게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학생의 발전을 도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빠져서 우리가 종종 그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미성숙한 존재로 전제를 해야 그게 이제 교육의 뭔가 좀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느낌으로 생각해버리기 쉬운 것 같은데 사실 학생들도 하나의 완전한 인격이잖아요. 그 상태로 그 학생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을 해주고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 어린이라는 세계를 진짜 미성숙하고 아직 도움이 많이 필요한 존재로 계속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공감이랑은 조금 멀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숙제가 그런 건 것 같아요. 학생들을 그 자체로 바라봐주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행동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이해해주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게 숙제가 아닌가. 또 이 영화를 보는 재미가 그 윌의 재능을 발견한 램보 교수 있잖아요. 그
그 교수는 그 윌의 재능을 어떻게든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신의 기준을 어찌 보면 윌에게 강요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션 교수는 자신의 기준을 윌에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윌 자체를 그대로 존재로 봐주고 네 잘못이 아니야, 잘하고 있어, 괜찮아, 나도 이랬어,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 윌 안에 천사와 악마가 있다면, 그러니까 그 내 잘못이 아니라고 네. 알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게 내 잘못이라고 그냥 해버리고 내가 이렇게 관계를 끊고 이렇게 해버린 거 어떻게 보면 편한 거잖아요.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한쪽 편에서 완전히 온전히 서줄 수 있는 그런 그 윌에게 온전히 집중해서 너가 맞아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게 그 교수님, 숀 교수님 네. 대단한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야기해보면 머리로는 당연히 이게 네. 중요하다는 걸 알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실천하기가 어려울까요? 왜? 그러니까 그런 네.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짐은 이제,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머리로도 알고. 근데 왜 네.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뭘 애니까, 모른다? 애니까 뭘 모른다? 애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냥 뭐 애라서 저렇게 막 좀 사투리인가요? 어린장? 네. 어린장 부리는 거지. 음. 애니까 저렇게 막 괜한 일에 짜증 내는 거지. 아, 별것도 뭔가 아닌 신호가 거 아니고, 있는 건데 네, 별것도 저희는 그걸 아닌 거 무시한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저 신경 써주고 싶은데 사실 뭐 업무가 바쁘다라는 핑계로 그렇죠. 그냥 컴퓨터 보면서 네, 그랬어? 맞아요. 있어봐 하고 이렇게 사실 더 이렇게 눈을 마주쳐주고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 그리고 애니까라는 생각이 뭐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상황이 그런 것들을 공감을 못 해주게. 갑자기 확 와닿는 게 저도 최대한 아이들에게 이제 눈을 맞춰주려고 하는데 네. 가끔 가다 보면 그냥 대답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인정하시죠? 네, 많이 근데 그래요.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그 아이들은 정말 거창한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고 싶고 마주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하는데 저희들은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귀찮다고 자꾸 외면하고 아 쟤가 하는 이야기는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래 알겠어 가서 놀고 있어 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감사한 일이거든요. 자기 일 막 비밀인데요 이러면서 와가지고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그 아이들에게는 네. 큰 결심이죠. 진짜 고마운 일이고 한 건데 네. 그랬어 하고 넘어가고 뭐 그냥 와가지고 누가 자꾸 뭐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움 신호일 수도 있고 자기한테는 큰 문제일 수 있는 건데 그렇게 갑자기 반성하게 되는데 에이, 저희 반 애들한테 미안하고 이거 영상 볼 수도 있긴 하는데 출근하기 전에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매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매일 봐야 부분 될 것 같아요. 딱 반복해가지고 네. 네 사실 좋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창한 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뭔가 교육학적 지식이 방대하고 수업 스킬이 뛰어나고 자료 준비가 엄청나고 이런 것도 대단하긴 한데 이게 본질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저는 요즘 그런 선생님들이 주변에서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뭐 연수도 하시고 어떤 책도 내시고 이런 선생님들 진짜 너무 멋있고 존경스러운데 그냥 마치 애들이 엄마로서 따르는 그런 선생님들 진짜 30명의 자녀를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선생님을 보면은 너무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애들 하나하나 이렇게 눈 마주치고 그러니까요. 얘기해 주시는 게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다면 보통 사람들은 쉬운 길을 선택하기 마련이잖아요. 네. 더 편한 길. 그런데 저희 교사가 이를 들어서 굳이 이분법적으로 나눠보자면 그런 수업 스킬이라든지 학습 자료 준비하는 일이 있고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이제 진지하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길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 둘 중에 오히려 전자가 좀 쉬운 길이 아닐까.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하지 않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맞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고 어려운 거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네. 쉽게 드러나고 쉽게 드러나지 않고로 나눌 수도 있을 야, 좋은데요? 네. 네. 이게 그 전자는 조금 음, 하면 바로 티가 나고 그렇죠. 성과로서 이렇게 보이는데 남길 수 있는데 네. 학생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어,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맞아요. 해야 장기간 되고. 네. 이렇게 투자라고 음. 하는 표현 좀 그런데 그게 많이 신경을 쓰고 사랑을 부어줘야 네. 그래도 눈에 조금이라도 보이는 변화가 생기는 음. 건데 그런 점이 조금 쉬운 길, 어려운 길로 나뉘는. 실제로 연애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선물을 하더라도 뭔가 화려하고 비싼 맞아. 뭐 명품백 이런 거를 선물해주면 뭐 물론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해주고 잘해주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우리 짝꿍쌤은 어떻게 선물을 좋은 걸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하시는 저는 편이세요? 최대한 쉽게 드러나는 걸 선택하세요? 아니면 드러나진 않고 좀 더 중요한 걸 이렇게 장기간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최대한 저희의 추억을 많이 담아서 아, 누구 눈치를 보세요? 보이네요. 아, 그래요? 네, 네. 오늘은 이제 정말 명작이죠. 영화 굿윌 헌팅을 짝꿍쌤과 함께 리뷰해봤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훈훈스쿨 출연하셨잖아요. 대략 8개월 정도 만에 출연하셨는데 네. 소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랜만에 하니까 더 편안해 보이지 않나요? 아니요, 너무 불편해 너무 보였어요. 불편해 네네. 저 너무 편안해서 약간 잠 오는 거 아, 저는 오히려 그 짝꿍의 교실 음악 네.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네. 거기서는 그렇게 꽁트도 재밌게 하고 이렇게 밝게 하시는데 여기서는 좀 그래요? 네. 남의 집이라 좀 남의 집이라 열정이 안 드는. 그러니까요. 또 그쪽 가서 잘하셔야 되니까. 혹시 이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를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이거는 네. 진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음. 다 보셨겠지만 한 번 더 우리 뭐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음. 모여서 같이 이렇게 보시고 그것도 괜찮은 것 그런 같아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본 사람은 많지만 이걸 뭐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그냥 틀어줘서 네, 봐가지고 네. 저도 굳이 저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분들도 아마 현재 교육계에 몸을 담고 있다면 오히려 좀 더 와닿는 면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우리 짝꿍쌤 출연해 주셔서 정말 네.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음번에 좋은 기회가 있다면 한 번 더 찾아뵈도 될까요? 네. 오늘 저 마지막 한마디. 네네. 좋습니다. 9월 14일에 네. 짝꿍의 교실 음악 뭐 창작 동요 나팔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네. 발매되니까요.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있죠? 아, 네. 구독과 좋아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네. 훈훈스쿨도 열심히 시청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좀 9월 14일에 나온다를 좀 더 이렇게 악센트 줘서 해주면 안 돼요? 너무 소곤소곤이라. 9월 14일 아니, 그럼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말을 하셔야죠. 이게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는 알죠? 네. 제대로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것도 넣을 거야. 간단해. 진짜 마지막 제대로 할게요. 시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케이.